자, 오늘의 주제는 생산관리, 생산기술, 품질, 무슨 일을 하든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장님이나 경영진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조기업이라면 사장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오늘 몇 개 생산해야 했느냐, 이럴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오늘만 몇 개 생산하였느냐가 아니고 어제 또는 이제 지난주, 지난 월과 비교하여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더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분량이 몇 개 남았고 분량률이 몇 %인지를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과거에 이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더 궁금해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제 경영진은 생산량이든 분량이든 이 지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가 더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나빠졌으면 그 원인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조 공장에서 수행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가공 기술, 분석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제로 10회 정도 강의할 예정인데요. 그는 우선 왜 데이터 가공 분석이 중요한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판단을 데이터로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으로 이제 했다면 이제는 이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이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의 판단을 데이터로 판단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데이터에 의한 판단이 어려운 것 중 한 가지는 쉽게 얻어지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없거나 또 누군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하고요. 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고 또 데이터를 가공 분석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시간보다 분석하는 시간보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데이터가 없거나 일이 이제 더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 AMS 시스템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각종 중류 설비나 공정에 센서 등이 있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있어도 이걸 이제 분석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 중소기업에서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를 먼저 한번 알아보죠. 그리고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업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입니다. 먼저 생산 개수. 생산 개수는 당연히 품종별, 일별, 주별, 월별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투입된 인력. 이것도 라인별, 일별, 주별, 월별. 그리고 생산되는 각종 품종별 작업시간. 우리가 보통 표준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T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작업시간, 라인별, 일별, 주별, 월별. 그 다음에 분량 개수, 그 다음에 분량 발생 부위, 분량 발생 원인. 예, 그 분량에 대해서도 단순히 개수만 아니고 분량이 어디서 발생을 많이 했는지, 제품의 상단인지, 하단인지, 중간, 또는 분량 발생 원인이 원재료,
그 다음에 가공 분량, 뭐 작업 분량인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회사에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회사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분석을 해야 하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영진은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이제 보기를 원할까요? 자, 생산 개수를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그림일까요? 자, 보시죠. 예.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려보는데 여기 네, 이렇게 X 여기가 Y에다 가면 데이터를 이제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오늘 만약에 뭐 6월 10일이다. 오늘 뭐 100개를 생산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를 그려서 경영진을 보고하면 좀 우습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경영진한테 최소한 보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느냐면 여기가 2월 10일이다. 그럼 여기가 2월 11일 또는 2월 12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한 2월 뭐 15일쯤 된다. 그럼 이게 보관한 날짜가 최소한 2월 15일이지 한 2월 한 16일쯤 보고되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생산량이다. 생산량이라고 하면 2월 10일 날 생산량이 100개였다. 그 다음에 2월 11일은 뭐 110개다. 2월 12일은 뭐 105개다. 그리고 2월 15일은 예를 들면 뭐 96개를 생산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경영진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진한테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면 단순히 오늘 생산량이 뭐 100개다 이렇게 보고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어제 오늘 쭉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 오늘이라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지난주 그죠? 지난주 이건 뭐 이번 주 지난주에 몇 개 생산했는데 이번 주에 몇 개 생산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되겠죠. 지난 저널이 되겠죠. 저널 그 다음에 거물 이렇게 표현해서 지난달에 110개 생산했는데 이번 달에 120개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더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10개가 아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말에 뭐 90개밖에 생산 못했다. 이러면 20개 차이 나죠. 그 다음에 20개의 원인이 뭔지 이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과 이 그래프를 같이 보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보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엑셀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는 게 가장 쉽고 용이한 방법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그래프나 이런 분석은 전문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걸 이용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 전문적인 앱 소프트웨어가 있긴 있는데 이게 다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특히 이제 비용이 좀 있고 근데 앱은 요즘 그 무료로 나와 있는 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면 경린진한테 보고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실제 상황의 예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